여러분은 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다고. 수연아, 서명하지 마라.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25년 동안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는지.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 차가운 가죽 의자에 앉아 5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넘기는 종이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죠. 이준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7년 전 대학 캠퍼스 벚꽃나무 아래서 얼굴을 붉히며 고백하던 모습. 신혼여행지 제주도 바닷가에서 파도를 쫓으며 웃던 소리.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 서로를 끌어안고 흘리던 기쁨의 눈물. 하지만 최근 반년간의 냉담함, 끝없는 다툼, 그의 셔츠 깃에서 발견했던 립스틱 자국들이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얼룩지게 했습니다. 김수연 씨, 재산 분할 합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최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평온했습니다. 서류 위 글자들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리리리링.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준호 씨 아내분 되시나요? 여기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상태가 위급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이혼 합의서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우리 결혼 생활의 마지막 모습처럼.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부서져라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산조각 났다고 믿었던 우리의 추억들처럼 말이죠. 병원 응급실의 눈부신 조명 아래 침대에 누워 온갖 튜브에 둘러싸인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걸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마에는 피가 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였습니다. 환자분 두부 손상이 심각해 즉시 개두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손이 떨려 펜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늘 입으시던 짙은 남색 재킷 차림에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희 이혼하려던 거 아니었니?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엄마, 지금 나더러.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그런 골치 아픈 거 없이 깔끔하게 끝낼 기회란 말이다. 어머니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발끝부터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난 그렇게 못해. 냉혈한처럼 굴 순 없다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망설임 없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의료진이 이준호를 급히 수술실로 옮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곧 알게 될 거다. 3일 후 이준호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스쳐갔습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의사가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나야, 수연이. 김수현. 당신 아내. 기억 안 나. 더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이준호는 시어머니와 동업자 강민석은 기억해냈지만 여전히 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최 대리님은 안 오셨나요? 재무팀 최윤아 대리.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내는 잊었지만 다른 여자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집에 갔을 때 저는 이준호의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결혼 후 점차 재출입이 금지됐던 그 방이었죠. 서랍들은 모두 잠겨 있었지만 우리 결혼 기념일을 입력하자 가장 아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제가 처음 보는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하자 잠금이 해제됐습니다.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카카오톡이 자동 로그인되자 수십 개의 안 읽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채팅방 이름은 최대리였습니다. 오빠, 어젯밤 최고였어. 나 아직도 아래가 아파. 주말에 새로 생긴 호텔 갈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대화 내용 외에도 여러 차례 송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송금에는 자기 가방 사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죠. 무려 2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친구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준호 씨 사고 났다며? 너 괜찮아? 지연아, 나 그 사람 바람 피운 거 알았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럴 줄 알았어. 반년 전에 코엑스에서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가는 거 봤다고 했잖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의외로 침착하셨습니다. 거기에 증거가 있다는 거지. 휴대폰 사진들을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해라. 이건 전부 백업해두고 원래 휴대폰은 제자리에 둬. 왜요? 당장 가서 따져야죠. 그놈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 내가 무슨 답을 들을 수 있겠니? 분노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때 어머니는 또 다른 폭탄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수연아, 넌 지금 임신했어.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 심지어 집이 담보로 잡혔을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임신이라니.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저들이 널 지고 흔들 구실만 더 만들어주는 꼴이야. 어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우면서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마치 오랜 전쟁을 치른 장군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저는 그 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가슴이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목에는 역시나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받았던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던 그 목걸이 말입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귀한 분이 오셨네. 기껏해야 25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선배님, 임신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누가 그래요? 사장님이요. 우린 비밀 같은 거 없거든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분노를 간신히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심장병이 유전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은 안 하던가요? 최윤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달아 드러났습니다. 이준호의 회사는 반년 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고 모든 자산은 3중 4중으로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부채 총액은 40억 원.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회사 법인 대표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난 아무데도 서명한 적 없어. 위조한 거야. 너한테 빚을 떠넘기려고.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산장도 함정이야. 아이가 재산을 상속하면 빚도 같이 상속돼. 그놈은 내가 후견인으로서 아이 대신 빚을 갚게 될 거라는 것까지 계산한 거야.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이에게 재산을 남기는 척하며 실제로는 제게 40억 원의 빚을 떠넘기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준호의 아버지 이태식은 내 할아버지의 동업자였어. 25년 전 두 사람이 함께 건자재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가 망하자 내 할아버지는 모든 빚을 뒤집어 쓰고 이태식은 돈을 들고 사라졌지. 그럼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야. 그놈들은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했던 거야. 어머니는 25년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조사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가 완전히 회복했을 때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야, 설명해봐. 휴대폰으로 찍은 불륜 증거들과 위조된 서류들을 그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지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그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래, 다 알았다고 쳐. 그래서 뭐, 넌 내 아내야.
법적으로 그 빚 너도 책임져야 해. 그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사기, 횡령, 서명 위조. 이 모든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준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때 정말 대단했어. 김동진한테 빚 다 떠넘기고 자살로 위장하다니. 우리도 그대로 하는 거야.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25년 전 할아버지의 죽음도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25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 이준호와 최윤아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자료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재산 상속 서류까지. 수연아, 이게 엄마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어머니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물에 독을 탔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이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해. 이것이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어머니의 묘지 앞에 섰습니다. 엄마 손주예요. 이름은 김시우.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준호와 최윤아는 사기와 횡령, 살인미수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이 빼돌린 재산은 모두 회수되었고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자금으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창가에는 어머니가 심어두신 히아신스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보라색 꽃잎에 맺힌 빗방울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어요. 마치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처럼 영원한 사랑과 지혜로 빛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걸. 이혼 서류에 서명했던 그 순간부터 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지킬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와 어머니가 물려주신 당당한 살 말입니다.